좋아요, 구독!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단 김정은 역사의 닻을 올려 러와 동맹복원 서던. 일단 우리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가 안 보이는데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북한 방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안보 이슈가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경제나 또 정치가 반응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각도로 우리 경제 또 증시 또 그리고 수위가 또 달라짐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릴 텐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 관계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는 그 정도 표현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풍선을 보시면 동맹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에는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당히 더 밀착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통상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대외 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죠. 두 나라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면서 복리를 정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적어도 실제 러시아군이 북한이 어떤 침략을 당하거나 북한이 교전 상태가 될 경우 러시아 군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무기도 제공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도 러시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소원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좀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도 보내주고 미사일도 보내주고 여러 지원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러시아가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사시 자동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관계처럼 우리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은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이 어떤 전쟁을 먼저 일으켰더라도 반격을 당하겠죠. 그럴 때라도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대도 파병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대 파병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심리적 영향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름 더위가 정시에 더 영향을 줘. 네. 식음료주나 화장품주 우리 시간에도 다뤄봤었죠. 하지만 이 안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걸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경제 현상을 분석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형제 이제 동맹으로 가겠다라는 협정은 맺었는데 북한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극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양국 관계가 동맹이다.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러시아는 동맹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략 당할 시 상호 지원한다. 근데 저 상호 지원이 뭔지를 몰라요. 군대를 파병하는 건지 아니면 양국 관계에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군사 외교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조약 내의 사조가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북한은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확대 조금 과장된 거 아니냐. 동맹 관계상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침략당하거나 전쟁 상태가 되면 러시아가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러시아가 침략당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무장관은 상당히 좀 침착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입장일 뿐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보니까 북한이 조금 더 러시아보다는 이제 표현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반도에 이렇게 뭐 지정학적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뭐 전략적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K 방산 무기 섹터가 또 부상하고 있고 또 미국 현지 진출 기업의 지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일 때 우리 투자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당장에 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하고 또 대한민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외국인들의 투자가 주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서 우리 방산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계속해서 방산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는 국방비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항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기업 외에도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그 외에도 하나시스템 또 어군 탐지기 전문업체인 삼영 ENC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서해상의 NLL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교전이 연평도도 그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대위아 이들 기업의 최근에 좀 현대위아가 좀 주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세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방산이 물이 올라올 때 이럴 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통상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 주로 이제 우리가 방산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 대선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따로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우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미중 충돌은 뻔히 예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중 충돌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이 돼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더 충돌하게 되죠. 이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에 투자해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아까도 우리 설명했습니다만 테슬라도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고용을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인데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가 넘버 원입니다. 비중이 24.8%.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랑 공장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죠. 중국은 비중이 이제 7.3%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거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점점점 올해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기업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신박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도 좋은데 조금 주목해 볼 기업입니다. 우선 방산 기업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퍼스트이나 오늘은 잘 안 들어봤던 기업인데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자, 주목을 좀 해보실까요? 왜 제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하냐면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에 이런 제품을 이 기초 제품을 공급을 해주거나 직접 해외로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단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워낙 대기업에 가려져 있어서 노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 기업 한번 보시면 1959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파워트레인이니까 이런 건 꼭 전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파워트레인이 장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루마니아에 K2 전차를 많이 팔게 됐다. 그러면 동반해서 S&T 다이내믹스도 좋을 수밖에 없다. 또 주로 중화기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화기입니다. 뭐 발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T 다이내믹스인데 이름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K9 자주포, K21 장갑차, 그 다음에 천막, 비호 이런 고성능 자동 변속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K6 중기관총, K21 전투장갑차 중무장 여기에도 자동포가 바로 S&T 다이내믹스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제 티르키에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이런 중견 방산업체로서는 최초로 수출합니다. 그 규모가 변속기를 수출한 건데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자,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2022년 보면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방산 시장이 해외로까지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주목해 볼 기업이 바로 S&T 다이내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은 한 기업을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앵커께서도 뭐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미국 현지에 투자가 돼 있는 사실상 미국 기업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착시 현상까지도 일으키는 기업이야말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당 주가당 가격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사실상 지금 신규 공장들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2배 가량이 지금 2년 사이에 재원이 추가 투자 재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외에도 엘레베마 주에도 배터리 시스템 공장도 가동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되겠고요. 자,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앵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미국의 경합주입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경합을 벌여야 되는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우호죠.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대모비스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한 이 지원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얘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경합주라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 그거는 일종의 말로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세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본다면 자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 최고가 올라갔던 것이 40만 원이 넘었던 모비스라면 주당 가격은 23만 원대로 높기는 하지만 상당히 최근에 또 글로비스와 함께 이 현대 뭐 잘못된 가짜 뉴스가 전달됐다고 합니다만 또 이 현대그룹의 승계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모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를 해볼 기업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